올해 들어서 외부 평가 기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눈높이를 낮춰주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있는 가운데 수정 경제 전망치가 나온다면은 향후 시장 영향은 어떨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미래에셋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울의 이제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오늘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동결 쪽으로 지금 다시 또 선회가 되더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얘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동결 쪽으로 나온다면은 어떨까요? 시장은 조금 소스라치게 화들짝 거릴까요? 아니면 그냥 예상했던 정도일까? 이렇게 할까요? 예, 일단은 이미 지난 그 3월달 금통위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될 텐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존 금통위 멤버들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보면 사실은 마지막 자리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초에 경제 지표들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의 기대가 높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한 기대감들은 다소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금통위원들도 지금 뭐 대외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유가가 배럴에 $40를 넘어서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이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합의 무산이라 가지고 어제 출렁거림이 좀 있었어요. 유가를 전망할 때는 지금 허재환 연구원은 유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는 30불에서 40불대의 어떤 그 일정 범위 내에서의 등락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유가 하락의 어떤 급격한 하락세는 끝났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됐다라고도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유가가 지속이 되지만 이 저유가의 어떤 급격한 하락은 다소 좀 끝난 걸로 저희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저물가이긴 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의 하락 속도가 다소 좀 누그러지는 그런 쪽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기존의 3%대에서 2%대로 좀 다시 수정해서 잡는 것 같던데요. 2%대의 성장률 전망에 합류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IMF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만은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에 어떤 그 수출의 부진과 같은 대외 수요의 부진 때문에 성장률의 둔화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성장 전망치가 3%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8% 정도로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대체로 2% 중반대 정도로 이미 하향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어떤 성장률 하향 전망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좀 못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산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출과 내수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은 계속 지금 대외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장 기간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마이너스인가요? 예, 감소폭이?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출은 좀 둔화되고 있고 내수도 지금 좀 위축되고 있고. 예,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그 대형주들, 특히 그 수출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출액의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일별 수출액 변화와 한국의 주가지수 간에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출의 부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한국 투자자들한테 주는 부담은 상당히 좀 클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 수출의 부진은 물량 부진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가를 비롯한 각종 가격 하락에서 즉 수출 단가 하락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하락과 함께 한국 수출 단가의 하락 속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의 그 감소폭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가가 지금 조금 회복하니까 약간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더 악화가 되기보다는 속도 자체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냐? 라는 것인데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의 어떤 경기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수출의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는 정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을 또 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방향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이후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아니면 바로 직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지금 반기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파악하시는 바 어떻게 지금 되는지요? 이번에 저희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가셔서 저희 한국의 어떤 환율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어필을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어떤 뭐 중국을 비롯한 각종 국가들의 어떤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그 범위 내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저는 않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미 한국도 연초에 환율이 굉장히 좀 1,200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정책의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은 금리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 근데 재정의 여유가 좀 있는 것인지 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또 몇 안 되는 재정 흑자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출보단 세입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흡연세라든지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뜯겨 가셨겠지만 이 세입이 많은 그런 데서 재정 정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교 측면에서는 저희는 여유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지출 속도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늘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추후에 좀 더 위급한 상태를 보고 이제 지출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낮추어 봤고 저희 한국도 사실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상당히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정책들에 대한 좀 중요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이번 IMF 원래 정례 회의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서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처럼 이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의 재정 정책이 좀 더 확장적으로 좀 변해된다라는 것들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굉장히 좀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각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여력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아주 타이트하면은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텐데. 네. 마켓 진단 들어봤고요. 금통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출발 증시 830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